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바보일까요? 아니면 노예일까요? 저는 제가 며칠 전에 엄청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백신이 정말 인류에 처음으로 쓰여지는 이 실험적인 백신, 정말 사망이나 사지 마비까지 이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실험적인 백신을 백신 패스 도입이라는 이 미친 정책 때문에 결국 저하고 우리 여동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1차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말을 여동생에게 듣는 순간 정말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식당에도 못 가고 카페에도 못 가니까 일상적인 그런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서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잘못된 이유이죠. 근데 그거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 정부의 폭정에 순응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오늘 아침에 정말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상실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서 보지만요, 이 사진에서 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시민이 상실됐어요.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벼랑 끝에서 떨어지라면 떨어지고 죽으면 죽지.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맞았냐 했더니 죽으면 죽지 이런 대답을 남동생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잘못된 사회 정책에 순응하는 거는 정말 자기가 가진 권리를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 생명권의 자유를 아예 내려놓는 거니까 노예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노예고, 그게 바로 바보가 하는 짓들이잖아요. 보세요. 공동체 속에서 이분은 이제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인데요.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지주였던 그런 사람이고,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고, 그 장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공동체 속에서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추구해야 된다 주장하던 굉장히 그 시대에는 엄청난 그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책을 쓰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개념이 현대 사회에 뿌리 내리는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책이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인데요. 인간은 모두 똑같이 존엄하고 국가의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으며 정부는 국민의 대행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루소의 주장은 18세기 왕권 정치였던 프랑스의 정치 상황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던 인간이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한다. 사회계약을 맺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며 결코 속박당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루소는 이 책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공익과 협동의 바탕을 준 공동체 사회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루소는 18세기 프랑스 시대에 살았던 천재 사상가로서 이 책은 1762년 네덜란드에서 출간되었고 정치학 고전으로 꼽히며 원래 제목은 사회계약 또는 정치권의 원리이라고 하네요. 신이 왕권을 부여했다는 왕권 신수설이 보편화된 당시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잔뜩 담겨 있어서 루소는 이 책을 쓰고 나서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출판 초기에 온갖 비난과 구박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던 루소는 서서히 그의 사상이 프랑스 전역에 물들기 시작하여 마침내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는 인류 역사의 새 시대가 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한 위대한 사상가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루소의 사회개혁론은 프랑스 대혁명 세력의 혁명 교과서로 혁명을 주도한 로베스피에르는 루소를 정신적 스승으로 모셨고 루소 사후 루소 이외를 혁명의 영웅들만 모시는 팡테옹에 안치하며 그의 업적을 기렸다고 하네요. 사회개혁은 루소 이전의 홉스의 리바이어던 존 로크 정부론에서도 주장하였으나 이들의 사회개혁론은 군주제를 인정하고 수직적인 상하 간의 계약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루소의 수평적인 사회개혁론과는 그 결을 달리하는 사상들이라고 합니다. 루소의 사상은 이후 헤겔, 칸트, 마르크스를 통하여 그 사상이 전수되어 사람들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협동하고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회를 꿈꾸었던 이들 철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네요. 영국 학자 킹슬레가 마틴은 사회개혁론을 성경, 자본론과 함께 역사상 인간의 정신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책이라고 평가할 만큼 루소의 사회개혁론은 인류 지성사에 큰 울림을 준 사상서라고 합니다. 루소가 현대인들에게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일갈한 이유를 그 책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 책의 원문도 있고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책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뽑아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공유를 하는데요. 정치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공정한 분배, 균등한 권리와 의무가 충족될 수 있는 제도, 운영 주체의 마음가짐, 규칙을 어겼을 때 페널티를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 그것이 정치요 정의며 철학이다. 따라서 철학은 정의요, 정의는 정치며 정치는 행복이다. 왜 정치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루소가 강조하는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루소가 본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배, 피지배 관계가 아니라 일반 의지로 사회 계약에 근거한 공정한 계약 관계다. 시민은 계약의 주체로서 권리자이자 의무자이니 아무리 사소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시민으로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 한 정치를 연구할 의무가 생긴다. 알아야 권리를 행사하든 의무를 이행하든 하지 않겠는가. 정치는 군주나 입법자의 독점물이 아니다. 투표권을 가진 시민이라면 당연히 정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이런 조건을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저도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정말 제 앞에 우리 남동생과 아버지가 있다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간 정신에 관한 가장 큰 힘이 되는 책,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장자크 루소의 사회개혁론. 또 다른 부분 보면은 국가와 국민은 사회계약 관계에 있다. 이유가 없는 관계가 있겠는가. 국가와 국민도 계약 관계에 있다. 국민과 국가는 자유의사에 의해 계약 관계에 있으며 만약 국가가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은 당연히 저항권을 가지며 그 계약의 주체인 국가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표출된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것은 루소가 사망하고 12년 뒤인 1789년이었고 그 혁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회개혁론이 가능된 것은 그보다 27년 전인 1762년이었다. 루소의 사회개혁론 사상의 큰 줄기이다. 인간 정신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책. 제가 제목을 찾고 있네요. 독재자는 시민의 휴식을 원한다. 주권을 유지하려면 국민이 모여야 한다. 로마 국민은 공적인 집회에서 누구나 시민이자 행정관이었다라는 말로 루소는 로마 시민들을 칭송했다. 국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다라는 루소의 지적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99.9%의 한국인이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보이며 저한테는 그들 스스로 자유를 포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다른 이유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았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백신과 상관없이 평소에 정치에 무관심하고 지금 이제 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죠.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고
여기 마지막 문장이 정말 파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 이상일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정치인 욕하는 거 쉬워요. 뭐 욕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댓글에다가 욕하는 거 다는 거 이거 너무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죠. 익명으로 누구나 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정치 관련 영상 보면 욕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 저는 그 욕을 다는 그 시민들을 욕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주 소수의 정치인이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는데 그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도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냥 앉아서 욕만 하는 거지 실제로 정치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욕할 자격이 있나?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자신보다 못한 통치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2500년 전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한 말이 있죠.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한 통치자의 지배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를 당연히 발전시킬 수 있는 거겠죠. 자,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1948년 7월 17일 재헌헌법. 이때 이제 재헌절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으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겠죠. 우리나라가 뭐 민주주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완벽을 바라지도 않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보완되고 수정되고 해야 되는데 1952년도에 7월 7일 1차 개헌이 있었고 54년도에 2차 개헌, 60년도에 3차 개헌, 그리고 60년 11월에 4차 개헌, 5차 개헌, 6차 개헌 계속 있다가 이제 유신헌법에서 7차 개헌이 있고 8차 개헌, 마지막이 9차 개헌, 지금 1987년이 마지막으로 현행헌법이 개헌되고 그 뒤로는 전혀 개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정치학 교수한테 배우기로는 이게 현행 헌법이 개헌이 되지 않은 이유가 헌법이 개헌되면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법도 당연히 손을 봐야 되는데 선거법 자체가 너무 후진적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렇게 되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 기득권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는 좋은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절대로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유지되고 지금까지도 수십 년 동안 개헌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사실 그 헌법 개정하기 위해서 국민 발안제가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치 선진국들에 다 있는데 우리도 원래는 있었다고 하네요. 1954년 2차 헌법 개정에서 국민 발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서 62년 5차 개정 헌법에서는 헌법 개정 발의권자로 국회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인 이상이라고 규정하여 국민에게 헌법 개정 발안권을 인정하였었는데 1972년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을 헌법 개정 발의권자로 규정하면서 국민을 헌법 개정 발의권자에서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더 후퇴가 된 거죠. 더 퇴보가 됐고 1987년도 현행 헌법은 유신 헌법의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계승하고 있으며 1987년 이후에는 전혀 헌법이 개정되고 있지 않다. 정말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진짜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요. 여러분도 화병이 도집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매일매일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정말 고치고 싶고 더 나아지게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저 혼자서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함께 할 사람들 그렇게 찾아보고 구하고 물어보고 했는데도 제가 왜 안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결론은 이겁니다. 민주시민이 빠진 민주주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이유는 민주시민이 빠졌어요. 뭐 정치인 욕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달라질 거 없습니다.
민주 시민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시민이 정치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제3자의 눈으로 정치인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뭘 다 해주길 바란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민주주의가 발전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은 그 시민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헌법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 정치의식을 고취시켜야 되고 헌법 지표를 근거로 한 생활 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학습하고 연대하고 판단하고 행해야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숙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이는 우리 지금 현재 민주시민이 빠진 가짜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부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지. 거기 순응해야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시위도 하고 소리도 내고 소송도 하고 지금 그래서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지 대다수의 국민들 90% 이상의 성인들 이 사람들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반성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민주시민이 되어서 민주시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활동을 할 책임을 이제 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